현재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절대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바로 그 주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또 다른 거대한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미국 CNBC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기업 순위에서 리플이 16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거시 경제에 찬바람이 불어 자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리플이 전 세계 금융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뉴스가 왜 하필 같은 시기에 함께 부각되었는지 그 속내를 파헤치다 보면 지금 시장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기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자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경제 분위기는 솔직히 순탄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연준의 봄원 이사를 비롯해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둔화되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전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심지어 경기가 과열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데이터를 살펴보면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99%에 달하며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14.8%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가 하락해야만 코인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존에 당연했던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이러한 환경에서 리플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그 해답은 같은 주에 발표된 CNBC 혁신 기업 명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0개의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위는 인공지능 기업 안트로픽, 2위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3위 역시 데이터브릭스라는 AI 기반 회사입니다. 전체 50개 기업 중 무려 43개가 인공지능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운 유망한 기업들이며 이들의 총기업 가치만 해도 3.28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AI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망한 인공지능 기업들 가운데 AI 기업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리플이 독보적으로 16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자금과 관심이 인공지능에 쏠려 있는 이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리플이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CNBC의 혁신 기업 순위는 단순한 미래 가능성이나 인기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시장의 자금을 얼마나 유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산업의 판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즉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로 평가받았다면 리플은 현재 이 순간 금융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실제 실적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인데요. XRP 원장 기반의 강력한 결제 네트워크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능력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명확히 선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SEC와의 오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사용을 가로막던 규제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점이 글로벌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연준의 고금리 경고와 리플의 혁신 기업 16위 등극이 왜 같은 주에 발생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과 자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은행들이 타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인 스위프트 시스템은 송금에 며칠씩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은행들은 상대 국가의 해외 계좌, 즉 노스트로 계좌의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미리 예치해 두어야 하는데요. 저금리 시대에는 이 자금을 묶어두어도 기회비용이 적었지만 금리가 5%를 넘나드는 고금리 시대에는 이 묶여있는 자금이 포기해야 하는 이자 수익만 해도 엄청난 손실로 직결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와 XRP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리플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가 간 송금이 단 몇 초 만에 완료됩니다. 송금이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더 이상 해외 계좌의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미리 예치해 둘 필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즉시 송금으로 확보된 그 풍부한 자금을 다른 곳에 운용하여 높은 금리의 이자 수익을 그대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매파적인 환경을 유지할수록 기존의 노후된 스위프트 방식은 금융기관들에게 점점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자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리플 결제망의 가치는 더욱더 독보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것이 경제의 압박으로 인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6월 연준 회의 전후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자산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와 글로벌 금융권에서의 입지는 오히려 고금리 환경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무의식적으로라도 고금리와 리플 결제망의 불가피한 연관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타인이 간과하는 이면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시점인데요.
단기적인 시장의 잡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나간다면 향후 거대한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재평가되는 시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자산적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결제망 혁신의 거대한 흐름과 금융기관들의 현명한 움직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